여보세요? 우리 준서가 뭘? 형광등 스위치에 손이 닿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가게 안을 둘러봤죠. 30년을 지켜온 이 작은 분식집. 벽에 배인 기름 냄새, 닳고 다른 주방 바닥, 손때 묻은 메뉴판까지. 모든 게 내 인생 그 자체였는데 이제 정말 놓아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오늘 오전에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밀린 월세 이번 달까지 못 내면 계약 해지한다고. 목소리가 미안해 보이긴 했지만 그분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3개월째 월세를 못 내고 있으니 누가 봐도 한계인 거죠. 준서야.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게 요즘 버릇이 됐어요.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아들을 불러요.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아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버틸 힘이 났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죠.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그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다 풀렸거든요. 근데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처음엔 버텨봤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이 가게, 아들이 매일 밥 먹던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손님은 점점 줄고 물가는 오르고 나이는 먹으니까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지난달엔 가습이 고지서 보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16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나한텐 그게 사흘 매출이거든요. 아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죠. 내일 장 봐야 할 재료들이 다 떨어져 가는데 통장엔 1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이번 주 전기세 나가면 진짜 바닥이에요. 카운터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돌돌 말아둔 고지서들이 한 뭉치 있었죠. 월세 독촉장,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세어보기도 무서웠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아들 사진이었어요. 카운터 구석에 작은 액자로 놓아둔 사진. 군대 가기 전에 찍은 거예요. 20살 때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얼굴.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매일 보고 또 봐도 안 질리는 사진이죠. 미안하다, 준서야. 사진 속 아들한테 사과했어요.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가게 못 지켰어.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났어요. 요즘 자주 우는 것 같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안 울려고 했거든요. 엄마가 우는 거 아들이 제일 싫어했으니까.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불 끄고 나가야죠. 내일 아침에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가게 비우겠다고 말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65살 할머니를 어디서 받아주려나. 형광등 스위치에 손을 올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따르르르릉. 가게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울렸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설마 또 독촉 전화인가 싶어서 받기가 싫었어요. 근데 또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혹시 단골 손님이 전화번호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좀 잠겨 나왔어요. 아까 울어서 그런가 봐요. 여보세요. 혹시 준서 어머님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려나? 차분하고 정중한 말투였죠.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다니.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제 이름은 김성호라고 합니다. 김성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아들 친구 중에 그런 이름 없었는데. 저, 준서 어머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했어요. 전화 사기는 아니겠죠? 요즘 그런 거 많다고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 목소리는 왠지 진심이 느껴졌어요. 혹시 우리 준서를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남자가 천천히 대답했죠. 네, 압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건 모두 아드님 덕분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꼭 어머님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손이 떨렸어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저희 준서가 뭘 어떻게, 내일 낮 1시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가게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준서를 어떻게 아시는 건데요?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3년 만에 아들 얘기를 하는 낯선 사람이라니. 그건 내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어머님, 부디 내일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뭔가 진심으로 애원하는 느낌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내일 1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화기를 든 채로 가만히 서 있었죠. 도대체 누구지? 우리 준서를 어떻게 안다는 거지? 아들 친구였나? 회사 동료였나? 아니야. 아들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은 다 장례식 때 봤어요. 이런 목소리 없었어요. 그럼 대체 누구지?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건 모두 아드님 덕분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무슨 뜻이지? 준서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준 거지? 아들은 평범한 택배 기사였어요. 대학도 안 갔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했어요. 엄마 일 도와준다고, 돈 벌어서 가게 빚 갚겠다고. 그런 우리 아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고. 갑자기 눈물이 또 났어요. 근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형광등을 끄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켜둔 채 카운터에 앉았어요. 아들 사진을 손에 들었죠. 준서야, 너 엄마한테 숨긴 거 있니? 사진 속 아들은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죠. 내일 오는 그 사람이 대체 누굴까? 우리 준서 얘기를 뭐라고 할까? 혹시 아들이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을 했던 걸까? 새벽 4시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낮 1시, 가게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살짝 놀랐어요. 백만장자라길래 뭔가 화려한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차고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였어요. 깨끗하긴 한데 좀 낡은 점퍼에 청바지.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되게 정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깊이 인사하는 거.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라 가게는 조용했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액자였죠. 액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액자 속 사진. 그건 우리 준서였어요. 이게 1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사진 속 아들은 27쯤 되었을 때였어요. 택배 기사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새까만 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배경은 한강 다리 같았어요. 어떻게 우리 준서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3년 전 기억들이 확 밀려왔거든요. 준서가 쓰러진 날. 그날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어요. 그날 아침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새벽 5시쯤. 택배 기사는 원래 일찍 시작하긴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일찍 나가더라고요. 엄마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점심은 차에서 먹지 말고 제대로 먹어. 알았어. 엄마도 허리 조심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들이 나한테 한 마지막 말. 저녁 6시쯤 됐을 거예요. 전화가 왔죠. 병원에서 아들이 쓰러졌다고. 심정지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다고. 택시 타고 병원까지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제발, 제발 괜찮게 해달라고 신한테 빌고 또 빌었죠. 근데 병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유가족분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유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심장 쪽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과로가 겹치면서 의사 선생님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하얗게 변해 있는 아들 얼굴만 보였어요. 엄마. 아들을 불렀어요. 혼들어도 봤죠. 근데 아들은 대답이 없었어요. 차가운 손, 식어가는 체온. 그게 진짜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성호 씨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제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았죠.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고. 그리고 물었죠. 그래서 우리 준서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김성호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제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예, 뛰어내리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시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1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어요. 집도 날아갔고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떠났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김성호 씨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새벽 4시였어요. 다리 난간에 올라섰죠.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누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김성호 씨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준서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우리 준서가 사람을 구했다고요? 아드님이 새벽 배달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나 봐요.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꼭 붙잡고 놓지 않더라고요. 김성호 씨가 눈을 감았어요.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아저씨, 안 돼요.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한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진심으로 울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김성호 씨가 쇼핑백에서 또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죠. 아드님이 그날 저를 다리 밑 편의점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컵라면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줬죠. 새벽 6시까지. 그리고는 이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더니 저한테 건네주더라고요. 김성호 씨가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엔 아들 필체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아저씨, 힘들면 전화하세요. 제가 언제든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게 우리 준서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준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준비물을 못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 거 빌려줬는데 선생님이 그럼 넌 어떡하냐고 혼내셨어. 그날 아들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나는 혼나도 괜찮은데. 그 친구는 집이 가난해서 준비물 쌀 돈이 없었대. 그런데 혼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았어. 그때부터였어요. 준서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중학교 때는 급식비를 못 내는 친구 있으면 자기 돈을 빌려줬어요. 돌려받지도 못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을 집에 안 가져오더라고요. 준서야, 너 번 돈은? 엄마, 나 친구들이랑 치킨 먹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그 돈으로 학교 후배 학원비를 대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후배인데 집이 어려워서 학원을 못 다닌대요. 준서야, 왜 그랬어? 내가 모은 돈인데. 엄마, 괜찮아. 나는 나중에 또 벌면 돼. 근데 그 후배는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아들 얼굴이 너무 화냈어요. 착한 일하면 기분이 좋다고. 엄마가 항상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도 엄마처럼 살고 싶대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가게 하면서 돈 없어 보이는 손님들한테는 덤을 많이 줬죠.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면 공짜로 드리기도 했고요. 배달시키면서 엄마 돈 없어. 나중에 줄게 하는 학생들한테도 그냥 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싸웠죠.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보, 그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 우리는 그래도 가게라도 있지. 에휴. 남편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준서는 이해했죠. 어릴 때부터 엄마는 왜 돈도 안 받고 밥을 줘? 저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밥 한 끼라도 드셔야지. 그럼 엄마는 손해잖아. 손해가 아니야. 저 할머니가 배불리 드시면 엄마가 더 기분 좋거든. 왜? 그냥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닐까? 그 대화를 나눈 게 준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뒤로 준서는 내가 하는 걸 계속 지켜봤죠. 그리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김성호 씨 말을 듣다 보니 그게 다 떠올랐어요. 그 뒤로 아드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저씨, 요즘 어때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었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냥 한 번 만난 사이인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나 싶었죠. 근데 김성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드님 목소리를 듣다 보면 힘이 났어요. 아저씨는 할 수 있어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들이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닦아도 계속 흘렀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기 시작했죠. 청소 일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아드님이 계속 응원해줬어요. 우리 준서가 네. 가끔 만나서 밥도 사주고요. 당시 아드님도 돈이 없었을 텐데 항상 자기가 사겠다고 했어요. 김성호 씨가 수첩을 한 장 더 넘겼어요. 2년 뒤에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중고 가전제품 수리하는 일이었죠.
아드님이 도와줬어요.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해주고 손님 응대도 해주고. 준서가 그랬어요? 네. 아저씨 사업 잘 되면 나중에 밥 한번 사세요. 그렇게 농담하면서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3년 전쯤부터 준서가 주말에 자주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이 잘 됐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커졌죠. 지금은 직원도 10명 정도 두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 아드님 덕분입니다. 아드님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김성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어머님, 한참 만에 김성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3년 전 아드님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예. 신문 부고란에서 우연히 봤어요. 박준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죠. 김성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뒤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이 우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죄송했어요. 왜요? 제가 인사라도 드렸어야 하는데 아드님이 저한테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3년 동안 후회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언젠가는 꼭 어머님을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김성호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좀 두툼한 봉투였죠. 이걸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아드님한테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열어봤죠. 그 안에는 돈이 있었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두툼했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님, 준서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도와드린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아드님이 그런 분인 거. 김성호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아있는 건 아드님 덕분이에요. 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지금 제가 행복한 것도 다 아드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요? 김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3년 동안 아드님 발자취를 따라가 봤어요. 아드님이 도운 사람이 저 하나만이 아니더라고요.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아드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김성호 씨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제법 두꺼운 파일이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사진들과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아드님이 도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찾은 것만 73명입니다. 73명?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준서가 73명이나 도왔다고요? 이 사람들 모두 아드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처럼요.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넘기는 손이 떨렸죠. 첫 페이지, 한 남자 사진이 있었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 밑에 메모가 적혀 있었죠. 김성우 50세. 10년 전 한강대교에서 만남. 현재 가전제품 수리 사업 운영 중. 두 번째 페이지, 할머니 사진이었어요. 박순자 68세. 8년 전 쪽방촌에서 만남. 현재 복지관에서 생활 중. 세 번째 페이지, 젊은 여자 사진. 이지은 32세. 5년 전 가출 청소년이었을 때 만남. 현재 대학 재학 중.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진과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73명. 모두 우리 준서가 도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준서를,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 내일부터 하루에 두세 분씩 이곳으로 찾아올 거예요. 직접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아드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리고 김성호 씨가 파일 제일 뒤를 펼쳤어요. 거기엔 아들 필체로 쓰인 노트 사진이 있었어요. 이건 아드님 집에서 찾은 수첩이에요. 경찰에서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첩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사람들 이름과 날짜,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1번 김성우 아저씨, 한강대교 2014.3, 15. 2번 박순자 할머니, 쪽방촌 2016.8, 22. 3번 이지은 학생, 서울역 2019.5, 10. 쭉 내려가면서 73번까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일부러 기록해둔 거였어요. 자기가 도운 사람들을.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처럼 살기 프로젝트.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웃게 만들자.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어요. 엄마처럼. 준서야, 너는 엄마 따라 하려고 그랬던 거니? 한참을 울었어요. 김성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죠. 휴지를 건네주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김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울어서.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누가 지나가면서 웃는 소리도 들렸죠. 세상은 그렇게 평범하게 돌아가는데 내 안에서는 뭔가 크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쌓아지는 건가? 준서에 대해 내가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아들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알던 아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 훨씬 더 따뜻한 사람. 어머님, 김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오늘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김성호 씨가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가 좀 다른 게 오래된 통장 같았죠. 이게 뭐예요? 아드님 통장입니다. 준서 통장? 고개를 갸웃했어요. 준서 통장은 제가 다 정리했거든요. 장례 치르고 나서 아들 방을 정리하면서 통장들 찾아서 다 해지했어요.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장례 비용이랑 밀린 빚 갚는 데 보탰죠. 이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0년 전 아드님이 제게 부탁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통장 만들면 어머니가 아실까봐 제 이름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입금하는 건 아드님이 하셨어요. 매달 통장을 건네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 2014년 4월 15일 5만 원 입금. 그 다음 달 2014년 5월 15일 5만 원 입금. 쭉 내려가면서 봤어요. 매달 15일마다 정확히 5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드님이 10년간 매달 5만 원씩 모으신 겁니다. 마지막 입금일을 봤어요. 2024년 7월 15일.
아들이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었죠. 10년이면 120개월, 5만 원씩이면 600만 원. 원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자가 좀 붙어서 지금 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00만 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서가 이렇게 큰 돈을 모았다고? 어머님, 통장 안쪽 좀 보세요. 통장을 펼쳤어요. 그 안쪽 여백에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 필체였죠. 2014.4- 엄마 환갑 선물. 2015.3- 엄마 생신 선물. 2016.8- 엄마 병원비. 2017.1- 가게 보일러 고장나면. 2018.5- 엄마 허리 아프시면 병원. 2019.10- 가게 월세 밀리면. 2020.3- 엄마 여행 보내드리기. 2021.7- 엄마 칠순 잔치. 2022.11- 가게 리모델링. 2023.6- 엄마 편하게 사시게. 쭉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이 돈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준서야. 통장을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죠.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나중에 딱 맞는 타이밍에 쓰고 싶다고. 20대 택배 기사가 매달 5만 원씩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택배 기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200만 원? 250만 원? 거기서 5만 원을 떼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준서가 항상 돈이 없다고 했던 거구나. 엄마, 나 이번 달 용돈 없어. 왜? 월급 받았잖아.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그리고 옷도 좀 사고.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신 것도, 옷 산 것도 다 거짓말. 그 돈을 여기 넣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각해보니 준서는 옷도 잘 안 샀어요.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죠. 새 옷 사라고 돈을 줘도 엄마 이거면 충분해 그랬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가끔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 나는 좋아했죠. 젊은 애가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김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아드님이랑 가끔 만났을 때 항상 컵라면을 드시더라고요. 컵라면이요? 네. 제가 밥 사주겠다고 하면 괜찮다고. 배 안 고프다고 하시면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사드시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준서 씨, 왜 맨날 컵라면만 드세요? 그랬더니 김성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 컵라면 좋아해요. 그리고 돈 아껴야 해서요.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서.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이 통장 때문이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준서야, 너 왜 그렇게까지 했니?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돈을 모았다는 걸 엄마가 알았으면 얼마나 속상했겠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아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이 돈은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 모으신 겁니다. 꼭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아드님 마지막 소원이에요. 김성호 씨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이 돈으로 어머님이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게 빚도 갚으시고 월세 걱정도 덜으시고 그게 아드님이 바라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통장을 붙들고 울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김성호 씨는 내내 옆에 있어줬어요. 물도 떠다 주고 휴지도 건네주면서 죄송해요. 계속 우네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세요. 눈물을 닦고 김성호 씨를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준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김성호 씨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뭔가 더 있으세요? 아, 사실은요. 김성호 씨가 다시 앉았어요. 하나 더 드릴 게 있긴 한데, 이건 어머님이 충격 받으실까봐 고민이 됩니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정말요? 네. 이제는 다 알고 싶어요. 준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김성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죠. 작은 공책이었어요. 다이어리 같은 거. 이건 아드님이 제게 보관해달라고 맡긴 겁니다. 1년 전쯤. 왜요?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어머님께 드려달라고. 손이 떨렸어요. 공책을 받아들었죠. 이게 뭔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관찰일지 마이너스 엄마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엄마 관찰일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4년 4월 1일 화요일 맑음. 오늘 엄마가 허리를 자꾸 만지셨다. 아픈가 보다. 내일 파스 사다 놓아야겠다. 엄마는 아프신 걸 말 안 하시니까 내가 잘 봐야 한다. 다음 장. 2014년 4월 8일 화요일 비. 엄마가 오늘 손님 없다고 한숨 쉬셨다. 비 오는 날은 장사가 안 되나 보다. 엄마한테 괜찮아요. 내일은 손님 많을 거예요 했더니 웃으셨다. 엄마 웃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 좋다. 다음 장.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맑음. 오늘 월급 받았다. 220만 원. 5만 원은 김성우 아저씨한테 맡겼다. 엄마 몰래 모으는 돈. 10년만 모으면 600만 원 된다. 그럼 엄마한테 큰 선물할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읽었어요. 페이지마다 날짜와 요일이 적혀 있었고 그날 내가 뭘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뭘 말했는지 다 적혀 있었어요. 2015년 3월 20일 금요일 흐림. 엄마 생신이다. 미역국 끓여드렸다. 엄마가 맛있다고 하셨다. 사실 간이 좀 센 것 같았는데 맛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다. 케이크는 못 사드렸다. 돈이 없어서 내년에는 꼭 케이크 사드려야지. 2016년 8월 3일 수요일 더움. 엄마가 오늘 병원 가셨다. 위가 안 좋으시대. 약값이 5만 원이라고 하셨다. 내가 드렸다. 엄마가 미안해 하셨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아프신 게 제일 속상하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추움. 가게 보일러가 고장났다. 수리비가 80만 원이래. 엄마가 걱정하신다. 나한테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얼굴이 어두우시다. 내일 사장님한테 값을 받아야겠다. 엄마가 추운 데서 일하시면 안 된다.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맑음. 엄마가 오늘 허리를 또 만지셨다. 병원 가시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신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신다. 걱정된다. 다음 주에 꼭 모시고 병원 가야지.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비. 월세가 밀렸나 보다. 엄마가 전화 통화하시는 거 들었다.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하시는 목소리가 떨리셨다. 가슴이 아프다.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야간 배달도 알아봐야겠다. 2020년 3월 7일 토요일 흐림.
엄마가 오늘 옛날 사진을 보셨다. 아빠 사진인 것 같다. 몰래 우시는 거 봤다. 외로우신가 보다. 엄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 매일 웃게 해드려야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준서야, 너는 이렇게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내가 언제 아픈지, 언제 힘든지, 언제 슬픈지 다 알고 있었구나.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맑음. 오늘 병원 갔다.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다고 한다. 심장에 문제가 있대. 정밀 검사 받아야 한대. 무섭다. 근데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엄마 걱정하실까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때부터였구나. 준서가 아픈 걸 알았던 게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비. 정밀 검사 결과 나왔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래. 수술해야 한대. 근데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1,000만 원. 어떻게 구하지?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일단 더 일해서 모아야겠다.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더움. 오늘 또 병원 갔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라고 하셨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근데 아직 돈이 안 모였다. 어떡하지? 무섭다. 죽는 건 괜찮은데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무섭다.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맑음. 수술 날짜 잡았다. 다음 달 15일. 수술비는 김성우 아저씨가 빌려주신다고 하셨다. 정말 감사하다. 나중에 꼭 갚아야지.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수술 잘 되면 그때 말씀드려야지.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맑음. 수술 2주 전이다. 무섭다. 근데 엄마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엄마가 눈치채시면 안 된다. 오늘도 엄마 나 건강해요. 했다.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 튼튼해 하시면서 웃으셨다. 그 웃음 꼭 지켜드려야지.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흐림. 내일이 수술이다. 집에 들어가서 엄마 얼굴 오래 봤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시길래 아니요. 그냥 엄마 예뻐서요 했다. 엄마가 웃으셨다. 이 웃음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맑음. 수술 끝났다. 성공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근데 회복이 오래 걸린대. 한 달은 쉬어야 한대. 엄마한테는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말해야겠다. 엄마 걱정시키기 싫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추움. 회복 잘 되고 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셨다. 무리하면 안 된대. 근데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조심히 하면 괜찮을 거다. 2022년 3월 5일 토요일 봄. 요즘 가끔 가슴이 아프다. 병원 가야 하나? 근데 또 돈이 든다. 좀 참아야겠다. 엄마가 요즘 힘들어 보이신다. 손님이 줄었나 보다. 내가 더 도와드려야지.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추움. 올해 목표 1. 엄마 매일 웃게 해드리기. 2. 가게 빚 갚아드리기. 3. 엄마 건강 챙겨드리기. 4. 김성우 아저씨한테 빌린 돈 갚기. 5. 통장에 1,000만 원 만들기. 올해는 꼭 다 해내야지.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비. 요즘 몸이 자꾸 안 좋다. 숨이 차고 어지럽다. 병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일이 너무 많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맑음. 오늘 엄마가 물으셨다. 준서야,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니? 괜찮다고 했다.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리기 싫다. 나는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이틀 뒤
준서가 쓰러졌죠. 공책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준서야, 준서야.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죠. 김성호 씨도 울고 있었어요.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죠. 어머님, 아드님은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우리 준서가 아픈 줄도 몰랐어요. 힘든 줄도 몰랐어요. 나는 엄마로서, 아닙니다. 김성호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아드님이 제일 행복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웃으실 때였어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엄마가 웃으실 때가 제일 좋아요. 그 웃음 보려고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드님은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것도 숨기셨던 거예요. 어머님이 슬퍼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맞아요. 준서는 그런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다쳐도 엄마 앞에서는 안 운다고 했죠. 엄마가 걱정할까봐. 초등학교 때 축구하다가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는데도 집에 와서는 엄마 나 안 아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릎에 상처가 크게 나 있더라고요. 그때도 혼냈어요. 왜 말 안 했니? 소독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죠. 엄마가 걱정할까봐.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게 준서였어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심장이 아픈 것도 참았던 거예요. 나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몰랐을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내 아들이 그렇게 아픈데 왜 나는 몰랐을까?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절대 어머님이 자책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드님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어머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김성호 씨가 공책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 짧은 글이 하나 더 있었죠. 엄마에게. 엄마, 이 글 읽고 계시다는 건 제가 떠났다는 거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들이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그 글을 읽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가게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죠. 준서야,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너무 사랑해.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그냥 아들 공책을 붙잡고 계속 울었어요. 김성호 씨는 말없이 옆에 앉아서 기다려줬어요. 밖에서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점점 붉어지더니 어느새 저녁 노을빛으로 바뀌어 있었죠. 가게 안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었어요. 어머님, 물 한 잔 드세요. 김성호 씨가 물을 떠다 줬어요. 받아서 마셨죠. 목이 칼칼했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목이 이렇게 아플까.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시간이 좀 늦었네요. 제가 저녁 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너무 오래 붙잡아 두는 것 같아서요. 할 말이 더 있어요? 고개를 들어 김성호 씨를 봤어요. 그 사람 표정이 진지했어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심장이 또 쿵 소리를 냈어요. 아직도 더 있다고? 뭔데요? 김성호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걸 꺼내려는 것 같았죠. 어머님, 사실 아드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만나셨어요. 예. 그때 아드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시고 숨도 가쁘게 쉬시고 제가 병원 가시라고 했죠. 근데 아드님이 거절하셨어요. 시간 없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시더라고요. 김성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아드님이 이것저것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만약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해달라고. 무슨 부탁을요? 첫 번째가 어머님께 통장 전해드리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이 다이어리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김성우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얇은 봉투였죠. 이거였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 필체였죠.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아드님이 어머님께 쓰신 편지.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참을 붙들고 있다가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서 편지지 몇 장이 나왔어요. 첫 장을 펼쳤어요. 엄마에게. 엄마,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건 제가 엄마 곁을 떠났다는 거겠죠. 미안해요. 갑자기 떠나서 엄마는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엄마가 우시는 거 제일 보기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1년 전에 알았어요. 제 심장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심히 살면 2년, 3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죽는 게 무섭다기보다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무서웠죠. 엄마가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도 안 왔어요. 매일 천장만 보면서 울었어요. 어떡하지? 엄마를 어떻게 두고 가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나한테 시간이 있구나. 1년이든 2년이든 그 시간 동안 엄마를 위해 뭔가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통장에 돈 모으는 거. 김성우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엄마 몰래 모았죠.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모으면 언젠가는 큰 돈이 되잖아요. 그 돈으로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게 빚도 갚으시고요. 월세 걱정도 안 하시고요. 아프시면 병원도 마음 편하게 가시고요. 그리고 가끔은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쓰세요. 여행도 가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예쁜 옷도 사 입으시고요. 엄마는 평생 저만 보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엄마 아들, 준서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서야,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두 번째 장을 펼쳤어요. 추신일. 엄마, 김성우 아저씨 잘 대해주세요.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이분을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 덕분에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김성우 아저씨가 엄마를 잘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제일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엄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곁에는 항상 누군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저는 떠났지만 제가 만든 인연들은 남아있잖아요. 그 인연들이 엄마를 감싸 안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어요. 바람이 되어서, 햇살이 되어서, 빗소리가 되어서. 엄마가 웃으시면 저도 웃을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세 번째 장. 추신이.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물어본 거. 엄마는 왜 돈도 안 받고 밥을 줘?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닐까?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하시는 걸 보면서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베푸는 게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엄마처럼.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말 걸는 것도 쑥스럽고, 거절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누군가 제 도움으로 웃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 숙일 때, 그때 느껴지는 뿌듯함이란. 아, 이래서 엄마가 이렇게 사셨구나. 그게 이해가 됐어요.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의 아들. 그게 저예요. 다음 생에도 엄마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또 엄마 밥 먹고 싶고요. 또 엄마 웃는 거 보고 싶고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엄마. 그때는 제가 더 오래 곁에 있을게요. 사랑해요. 마지막 장. 추신 3. 엄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가게 문 닫지 마세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 가게는 엄마 인생이잖아요. 30년을 지켜온 곳이잖아요. 저도 거기서 자랐고요. 그 가게에서 나는 국 냄새. 그 가게에서 들리는 손님들 웃음소리. 그 가게 카운터에 앉아서 엄마 일하시는 거 보던 시간들. 그게 다 제 추억이에요. 그래서 부탁이에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모은 돈으로 빚 갚으시고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제가 느낌이 와요. 엄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저를 혼자 키우신 분이에요. 남편 없이도 30년을 버티신 분이에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엄마를 믿어요. 그리고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엄마 아들, 준서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편지를 붙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김성호 씨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줬죠. 시계를 봤어요. 벌써 저녁 7시가 넘었더라고요. 김성호 씨가 온 게 오후 1시였으니까 6시간이 넘게 지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아뒀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안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은 어머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성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배고프시죠?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 식사는 하셔야죠. 근데 저 지금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에요. 사실이었어요.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럼 제가 뭐 좀 사올까요? 죽이라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김성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건강 챙기시라고 하셨잖아요. 제발 밥 좀 드세요. 아드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준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엄마 건강이었죠. 그럼 뭐라도 좀 먹어야겠네요. 제가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죽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김성호 씨가 일어났어요.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죠. 어머님,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어요.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들렸죠. 아들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한자 한자 읽었어요. 아들이 쓴 글자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준서야.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엄마가 약속할게. 가게 안 닫을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엄마가 조금 더 버텨볼게. 눈물이 또 났어요. 이제 정말 눈물이 마를 때도 된 것 같은데 또 나오더라고요. 카운터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아들 사진이 있었죠. 사진을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준서야, 엄마 잘할 수 있을까?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나이가 이제 65이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들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근데 해봐야겠지? 내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김성호 씨가 돌아왔죠.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죽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성호 씨가 죽을 꺼내서 그릇에 담아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드세요.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았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사실 맛은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따뜻하다는 것만 느껴졌죠.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김성호 씨도 같이 먹었고요. 좀 나아지셨어요? 네, 좀 낫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릇을 치우고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어머님, 네. 제가 내일부터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다들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해요. 도움이요? 네. 각자 할 수 있는 것들로요. 어떤 분은 가게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장 봐드리겠다고 하시고,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받아요? 어머님, 그분들도 아드님한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하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근데 아드님도 원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혼자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도움 받으시는 게 나으니까요. 김성호 씨 말이 맞았어요. 준서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김성호 씨가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또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이요? 네. 이름은 준서회예요. 아드님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준서회. 현재 73명이 가입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73명이나. 네. 그 사람들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요. 많지는 않아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그래서 한 달에 73만 원 정도 모이죠. 그걸 왜요?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요. 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가게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가게 월세나 공과금 같은 거요.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과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어머님, 김성호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자격 있으세요. 아드님을 키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아드님한테 받은 은혜를 어머님께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받으세요. 눈물이 또 났어요. 정말 오늘 얼마나 운 건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김성호 씨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준서의 회원 명단이에요. 한번 보세요. 서류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7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읽어 내려갔어요. 김성호 50세 사업가, 박순자 68세 퇴직, 이지은 32세 대학생, 최민준 45세 회사원. 쭉 내려가면서 읽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 준서가 도왔다니.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준서님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준서님의 어머니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미 시작했어요. 예.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어머님을 몰래 도와드렸어요. 뭐라고요? 깜짝 놀라서 김성호 씨를 봤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 3개월 동안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생각해 봤어요. 이상한 일. 아, 그러고 보니. 뭐가요? 가게 월세가 안 올랐어요. 건물주가 올리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냥 두겠대요. 그거 제가 건물주 할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예. 건물주 할아버지 손자가 준서의 회원이거든요. 10년 전에 아드님이 도와주신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사정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월세 동결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동결하시겠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요? 전기세요. 2달 전에 전기세가 이상하게 적게 나왔어요. 그것도 저희가 했어요. 회원 중에 전기 공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게 전기를 점검해서 효율 좋게 바꿔놨어요. 몰래요. 그리고 지난달에 가게 앞 간판 바뀐 거 보셨죠? 네, 그건 건물주가 바꿔준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예요. 간판 회사 하시는 회원이 계세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어머님 가게 주변에서 몰래 도와드린 게 많아요.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제가 전혀 몰랐어요. 네,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부담 안 느끼시게. 김성호 씨가 웃었어요. 아드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몰래 도와주시고 대가 바라지 않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김성호 씨가 일어섰어요. 이제 저는 가봐야겠어요. 너무 오래 붙잡아뒀네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내일부터 회원들이 하나씩 찾아올 거예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만나주세요. 네, 그럴게요. 김성호 씨가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어머님. 네. 아드님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면서. 그리고 어머님도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어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지켜온 이 공간. 아들과 함께한 이 공간. 준서야. 아들 사진을 봤어요. 엄마가 할게. 조금 더 버텨볼게. 내가 원한 거니까.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악몽도 안 꾸고 깊이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어제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웠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좀 부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나아 보였어요. 좋아. 해보자. 거울 속 나한테 말했어요. 가게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추억 냄새.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를 넣고 다시마를 넣고 불을 켰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왠지 위로가 됐어요. 엄마, 오늘도 국물 맛있겠다. 준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매일 아침 하던 말이었죠. 그럼, 엄마 국물은 언제나 맛있지. 혼자 대답했어요. 웃음이 났어요. 국물이 끓는 동안 가게를 정리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죠. 가게 문 닫지 마세요. 준서 편지에 있던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 안 닫을게. 엄마가 끝까지 지켜볼게. 시계를 봤어요. 9시. 곧 손님이 올 시간이에요. 아니, 손님이 아니라 준서가 도운 사람들이 올 시간이죠. 긴장됐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10시쯤 됐을 때 문이 열렸어요. 첫 번째 방문자였어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준서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남자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제 이름은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8년 전에 아드님한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앉으세요.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앉았죠. 어떻게 우리 준서를 아세요? 8년 전 제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였어요. 남자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해고됐어요. 이유도 모르게. 억울했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큰 회사 아니었고 노조도 없었고 그때 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집에는 어린 딸이 둘 있었고 아내는 아팠고 빚도 있었고요. 남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술을 좀 마셨죠. 막막했거든요. 그때 누가 옆에 앉더라고요. 준서였나요? 네. 택배 배달 끝나고 쉬시던 중이었나 봐요. 저보고 괜찮으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답 안 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얘기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드님이 계속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한참 있다가 제가 먼저 말했어요. 하소연처럼요. 회사에서 잘렸다고 딸들 밥은 어떻게 먹이나 싶다고. 최민준 씨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저씨,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월급에서 50만 원을 꺼내시더라고요. 이거라도 쓰세요. 딸들 밥 사주시고 하시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당연히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돈을 받아요. 근데 아드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세요.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갚으세요. 급한 게 먼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가버리셨어요. 우리 준서가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어요. 그리고 새 일자리를 구했죠.
작은 회사였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최민준 씨가 명함을 꺼냈어요. 지금은 제가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직원 10명 정도 두고 있고요.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다 아드님 덕분이에요. 아드님이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최민준 씨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게 그때 빌린 50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합쳐서 100만 원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아주세요. 제가 8년 동안 꼭 갚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드님 연락처를 몰랐어요. 김성우 회장님이 찾아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최민준 씨가 다른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따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딸들이 보내는 거예요. 딸들이요? 네. 제가 딸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힘들 때 도와주신 분이 있다고.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딸들이 용돈 모은 거예요. 8년 동안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 돈하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죠. 준서 아저씨께. 저희는 아저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맨날 얘기해 주셨어요. 아저씨가 아빠를 도와줘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민지, 민서올림.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딸들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하고요.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 아드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첫 번째 방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5명이 더 왔어요. 두 번째는 할머니였어요. 70대쯤 되셨을까요? 지팡이 짚고 오셨어요. 아이고, 준서 어머니.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 누구세요? 나 박순자요. 쪽방촌에 살던. 김성우 씨가 보여준 명단에 있던 이름이었어요. 준서가. 우리 준서가 할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렸어요? 아이고, 그때가 6년 전인가. 내가 쪽방에서 혼자 살 때였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틀을 굶었어요. 그때 준서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밥하고 반찬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드세요 하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2~3번씩 왔어요. 1년 동안. 우리 준서가. 그 뒤로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서가 연결해 준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지관 기숙사에서 살아요. 밥도 새끼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손수건이었어요. 낡고 해진 손수건. 이거 준서가 준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사다 줬어요. 나는 이거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손수건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서 엄마, 우리 준서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내가 고맙지. 내가 준서 없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야. 할머니가 우셨어요. 나도 같이 울었어요. 세 번째는 젊은 여자였어요. 30 초반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어서 오세요. 저 5년 전에 가출했을 때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가출이요? 네. 그때 20살이었어요. 집이 너무 힘들어서 무작정 나왔는데 이지은 씨가 울먹였어요. 서울역에서 며칠을 자다가 아저씨가 저를 발견했어요. 학생 괜찮아요? 그렇게 물으시면서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위험하다고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쉼터로 데려다 주셨어요. 준서가 그랬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안부도 물어보시고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고. 이지은 씨가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 쳤어요. 아저씨가 교재도 사주시고 학원비도 대주시고. 그래서 대학도 갔어요. 대학을 갔어요? 네. 지금 4학년이에요. 사회복지학과요. 졸업하면 저도 아저씨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서요.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준서가 그런 일을 했다니. 아저씨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이지은 씨가 액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제 대학 졸업 사진이에요. 내년에 찍을 건데 미리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요. 이 졸업장은 아저씨 덕분이거든요. 액자를 받아들었어요. 사진은 없었지만 감사합니다. 준서 아저씨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요, 지은 씨. 제가 더 감사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번째는 택시 기사 아저씨였어요. 준서 어머니, 저 기억 안 나시죠? 죄송한데, 어디서 뵀던 분인지. 저 단골이었어요. 3년 전까지 맨날 국밥 먹으러 왔었죠. 아, 그 택시 기사분. 기억났어요. 맨날 오후 3시쯤 오셔서 국밥 드시던 분. 맞아요. 근데 어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왜 단골이 됐는지. 예. 4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를 쳤어요. 아이고. 병원비가 엄청 나왔어요. 일도 못하고. 그때 준서가 절 도와줬어요. 어떻게요? 병원비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제가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회복할 때까지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 뒤로 제가 회복해서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여기 와서 국밥 먹으면서 조금씩 돈을 갚으려고 했죠. 아, 근데 준서가 돈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저씨, 건강하시죠? 그것만 물어보고. 아저씨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그때 빌린 300만 원이에요. 이자 합쳐서 500만 원 넣었어요. 늦게 갚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제가 4년 동안 모은 거예요. 준서한테 꼭 갚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님한테라도 갚아야죠. 5번째는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초반.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3년 전에 아저씨를 만났어요. 딱 한 번이었지만. 한 번이요? 네. 그때 제가 회사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강 다리에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때 아저씨가 지나가시다가 저를 봤나 봐요. 형, 괜찮아요? 그렇게 물으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계속 옆에 있어 주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냥 옆에 서서 같이 강을 보면서 정우진 씨가 울먹였어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말했어요. 형, 저도 가끔 힘들어요. 근데 내일이 되면 또 괜찮아져요. 내일 해가 뜨면 또 새로운 날이에요. 그렇게요.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그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롭게 시작했어요. 정우진 씨가 웃었어요. 지금은 그 회사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던 일 하고 있어요. 작은 카페 차렸어요. 행복해요. 잘 됐네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6번째는 중학생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엄마예요.
어서 오세요. 우리 애가 준서 아저씨한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엄마가 아들을 봤어요. 중학생 남자아이가 수줍게 웃었죠. 2년 전에 우리 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해서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준서 아저씨를 만났대요.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을 때요. 아저씨가 옆에 앉으셔서 얘야, 무슨 일 있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말 안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계속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괴롭힌다고. 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괜찮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준서가. 그리고 학교에 같이 가주셨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뒤로 학교에서 도와줘서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서 씨가 우리 아들을 살렸어요. 그날 하루에 6명이 왔어요. 다음 날에도 5명이 왔어요. 그 다음 날에도 4명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2, 3명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준서 이야기를 했어요. 준서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준서 덕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듣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 준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준서를 사랑했는지. 2주가 지났을 때 김성호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준서가 정말 대단한 아이였네요. 네, 정말 대단하셨죠. 김성호 씨가 웃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네.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요. 또요? 웃음이 났어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김성호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맡기신 거예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USB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USB? 네. 영상이 들어 있어요.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영상이요? 네.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찍으신 영상이에요. 어머님한테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언제 찍은 건데요?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보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성호 씨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USB를 꽂았죠. 화면에 준서가 나타났어요. 영상 시작.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이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환한 웃음이었죠. 이 영상 보고 계신다는 건 제가 떠났다는 거겠죠. 미안해요, 엄마.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이 영상 찍는 게 너무 어색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아들이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주셔서.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잖아요. 아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밤에 몰래 우시는 거 제가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다 들었어요. 엄마가 한숨 쉬시는 소리도 들었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나는 엄마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엄마를 웃게 만들겠다고. 아들이 웃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엄마가 우리 아들 낳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준서야. 엄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운 거 알고 계시죠? 김성우 아저씨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들이 카메라를 봤어요.
사실 그거 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사시는 거 보면서 배웠어요. 엄마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 그냥 못 지나쳤잖아요. 공짜로 밥도 주시고, 덤도 많이 주시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사람 사는 거더라고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 제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엄마 밥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준서야. 엄마도. 엄마, 이제 엄마만 생각하고 사세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아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아들이 카메라에 키스를 보냈어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서야. 그럼 이만 끝낼게요. 엄마,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도 엄마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엄마. 사랑해요. 영상 종료. 한참을 울었어요. 김성호 씨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죠. 어머님. 한참 뒤에 김성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네. 준서의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요? 가게를 리모델링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요? 네. 가게가 좀 낡았잖아요. 시설도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단장해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머님,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근데, 그리고 이름도 바꾸면 어떨까 해요. 이름이요? 네. 준선의 분식집으로요. 아드님 이름을 넣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준선의 분식집. 어때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가게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깨끗한 벽, 새 테이블, 새 의자. 주방도 다 새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가게 앞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준선의 분식집. 간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준서야, 봤니? 이제 진짜 내 가게야. 개업날 73명이 다 왔어요. 가게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준서 어머니, 국밥 주세요. 저도요. 저도 주세요. 모두들 웃으면서 주문했어요. 나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였어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엄마처럼 살기. 준서가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거예요. 그날 저녁 모두 돌아가고 나서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카운터에 놓인 준서 사진을 봤어요. 준서야, 엄마 잘하고 있지?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할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문풍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죠. 마치 준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나도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 준서야. 새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준선의 분식집.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어요. 따뜻한 빛이었어요. 희망의 빛이었어요. 준서가 남긴 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비추면서 준서가 그랬던 것처럼